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수면 부족이다. 여러분, 다크서클이 진한가요? 집중이 혹시 안 되시나요? 아니면 매사 피곤하고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죠. 이게 다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생기는 일입니다. 치매의 원인이기도 하고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만성적인 질환의 원인이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꿀잠 주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잠자는 시간이라고 보면은 나는 원래 잠이 없어, 혹은 나는 원래 잠이 많아, 개인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인간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물들 중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수면 시간을 깎아버리고 자신의 수면 시간을 희생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하죠. 과연 그러면 인간이 현명한 걸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수면 시간을 빼앗기는 대가를 치르고 있진 않나요? 모든 인간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고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문을 견디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수면 시간을 빼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이 2박 3일을 안 자게 되면은 생명에 엄청난 지장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건장한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헌혈을 했어요. 바로 다음날 죽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왜 이 청년이 바로 죽어버린 거냐. 그런데 이유가 밝혀졌어요. 이 청년이 2박 3일 동안 밤을 새고 나서 헌혈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급사를 해버린 거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안 자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가 잘 안 되고 있고 정말 나는 뭘 해도 피곤하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짜증만 나고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면 시간을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얘기 나누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꿀잠을 주무실 수 있는 제가 경험한 꿀팁도 모두 공개합니다. 제가 독서 시간 확보하려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이틀에 한 번 자기, 2시간 자기, 4시간 자기, 별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 이틀에 한 번 자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독서고 뭐고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고 내용이 아예 안 들어와요, 머리에. 실제로 인간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린 또 평생 뭔가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지 않으면 배우지를 못해요. 배움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게요. 미국의 정신의학자 스틱 골드는요, 인지신경과학 잡지에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려면 그것을 외우거나 배운 당일 6시간 이상 잠을 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머리에 주입한 기억은 측두엽에 각인되지 않고 수일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잠이 부족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나는 잠을 조금 자도 괜찮아요. 혹은 나는 잠을 많이 자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데 가장 멀리 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카페인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카페인 그 흡수량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후 3시 이후에는 가급적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알코올은 얕은 잠을 자게 하고 중간중간에 깨는 질 낮은 수면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에너지가 한정돼 있죠. 에너지를 충전할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먹는 거랑 두 번째는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위협이 되겠죠. 잠을 안 자게 되면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잠이 짧아질수록 수명이 짧아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이유가 수면 부족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면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2박 3일 동안 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일단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가 망가지게 되는데요. 비만의 아주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깨어있는 데는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야식을 먹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적정 수면을 취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게 부채가 쌓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혹은 뭘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잠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수면 시간 6시간이라면 실제로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싶다면요, 그 전날 10시 이전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확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머리를 쓰는 직업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빨리 고갈이 되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충전할 수 있겠어요? 잠자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시간 이상 잔 걸로 굉장히 유명했고, 빌 게이츠도 수면 시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7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고 활기찬 생활을 하려면요, 수면 시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의 중요성을 이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인간은요, 수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쓰잖아요. 인간은 30%를 쉬는 데 써야 된다는 말이 되죠. 수면은 모든 생명의 허브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녀가 바로 아리아나 허핑턴입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은 8시간 이상 숙면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하는데요. 이런 아리아나 허핑턴도 수면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내온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키우면서 회사 운영도 하고 수백 통의 이메일과 전화 업무를 처리하면서 글까지 쓰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과로와 수면 부족이 겹치게 되면서 사무실에 쓰러져 버렸는데요. 쓰러지고 일어나니까 막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근데 쓰러질 때 광대뼈가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리아나 허핑턴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과로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수면 부족에 있다는 거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아나 허핑턴은 그때부터 수면 전도사가 됩니다. 심지어 아리아나 허핑턴은 건강, 생산성, 인간관계, 행복,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수면 시간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너무 피곤한데 잠을 푹 자면 정말로 기분이 전환이 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4시간만 자라,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4시간을 자게 되면은 두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우울하거나 기분 변화가 급격해진다고 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수면은 우울증과도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잠을 적게 잘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줄이고 뭔가 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큰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었습니다. 수면 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수면 스타일이 있어요. 통잠을 자는 스타일이 있고 쪽잠을 자는 스타일이 있는데, 하루에 자는 양이 통잠으로 8시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밤에 6시간 자고 낮잠을 2시간 잘 수도 있고, 7시간을 자고 쪽잠을 1시간 잘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든 자신이 가장 상쾌하다고 느끼는 수면 패턴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6시간 이하로 자게 되면 건강에 엄청난 적신호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당장 나는 6시간 자도 뭐 괜찮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폭풍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몰아자는 게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주말에 많이 자게 되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규칙적으로 하루에 수면 시간을 몇 시간 이상 가져간다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숙면 꿀팁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벽에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굉장히 잠이 잘 옵니다.
저는 라벤더 오일을 무지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뭐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을 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잘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벤더 오일을 벽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를 추천합니다. 숙면을 취하는 꿀팁 두 번째는요. 운동을 막 하고 잡니다. 저는 실내 자전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자기 전에 20분 이상 격렬하게 움직이면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숙면을 위한 꿀팁 세 번째는요. 어려운 책을 읽는 겁니다. 이 자기 전에 어려운 책을 읽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이 솔솔 오고요. 두 번째는 그 어려운 내용이 잠을 자다가 해결되기도 하거든요. 숙면 꿀팁 네 번째는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버릇이 되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정말 최악의 버릇입니다. 수면제는 자연스러운 수면 흐름을 깨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숙면 꿀팁 다섯 번째는 메일을 절대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전에는 메일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숙면 꿀팁 여섯 번째는요.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 차단 앱을 까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 블루라이트가요, 잠을 안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파란빛을 보게 되면은 숙면을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차단 앱을 설치하는 거를 강력하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수면에서 시작한다. 실제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인생의 여러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의 경험담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